우리가 대상자, 고객의 대상자도 어느 쪽으로 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영업 방침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은 만약에 매지스를 쓰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연모제 명도에 따라서의 혼합 비율도 있고요. 타사 제품에다가 내가 모프를 타서 쓴다 그러면 그냥 20g에 1g 타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내가 타사 제품으로 나는 얘를 타서 토너제처럼 쓰고 싶어 그러면 20g에 1g 타사는 선생님, 저 제가 못 적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돼요. 20g에 1g 타사 맞아요. 20g에 산화제 10볼륨 산화제 10볼륨 근데 원장님 메모가 더 빠르지 않아요? 아니, 모르고 안 갖고 와서 그래. 아니 그럼 달라고 해. 메모지 좀 보세요. 아니 독수리 타법으로 언제 내 말을 아니. 저 빨라요. 응? 네. 근데 왜 못 적었어? 아까 애들 툭툭 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빨라요, 저. 아니, 이게 더 빨라요. 알겠어. 타사 독수리 특법 아닌데. 타사 제품은 20g 대 1. 매직스는 여기 모품 케이스에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보시면 되고 아까 슈퍼계열로 토너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슈퍼계열 15g에다가 모프는 2g 산화제는 3배니까 45g 산화제의 볼륨은 10볼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탈색한 모발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셨던 염색 방법을 쓰는 거랑 모프를 타서 쓴 거랑 차이가 뭐냐? 일단 첫날부터 색의 선명도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감으면 감을수록 모발이 땅땅해요. 왜? 산성으로 내려버리니까. 알칼리는 모발이 유들유들 하잖아요. 근데 산성으로 pH를 돌려버리면 모발이 딱딱해져요. 뻣뻣해. 근데 그 뻣뻣함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힘. 예,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짱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모발들은 쓰면 쓸수록 자꾸 부셔지잖아요. 끝자락들이. 그런 부셔짐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유지력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모프를 타면 유지력이 훨씬 더 길어져요. 훨씬 더. 네, 그래서 이걸 좀 나중에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킹 나무가 거기서 그거를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4번에 자, 그래서 상담을 할 때에는 진단을 하고 나서 2차 상담을 하는데 이 2차 상담을 할 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1차 상담을 할 때에는 고객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2차 상담은 뭐냐? 이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실수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해서 2차 상담 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뭘 제안을 해야 되냐면 거기 보세요. 2차 상담할 때 백모량과 분포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보완하고 싶은 톤이 뭐가 있는지 혹은 보완을 하고 싶은 디자인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2차 상담을 가는 게 좋습니다. 슬라이드 33. 슬라이드 33. 이걸 보시면 4번. 4번. 슬라이드 33. 여기 4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2차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전 처리. 여러분 우리가 새치 염색을 하면 다들 머리가 안 좋아진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볼 때는 빠마하는 사람들은 내가 빠마를 해서 머리가 상했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나 염색해서 머리가 자꾸 상하는 것 같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왜 그럴까? 펌은 주기가 한 2, 3개월? 젊은 친구들은 뭐 1년에 한두 번이라 하지만 엄마들을 보면 보통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염색은 3, 4주에 한 번 좀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문을 해보니까 왜 그네들이 자꾸 염색을 하면 머리가 상한다고 하나 했더니 머리가 건조해지는 것 때문에 손상도를 보시더라고요. 자, 일단 저 좀 보세요. 흰머리는 젊어서도 나지만 어쨌든 흰머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냐 노화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도 결국은 내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흰머리가 난다라는 건 노화로 그냥 다 취급하셔야 돼요. 젊든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노화가 생겼다라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흰머리가 나서 흰머리는 노화래요. 그럼 노화라는 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 건조하다예요. 네. 그러니까 세치 커버 염색을 해서 건조한 게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건조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은 그나마 모발이 윤택한데 염색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모발 관리를 안 해. 그러면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내가 염색을 자주 하니까 내 머리가 상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맞아요가 아니라 그럴 수는 있는데 흰머리가 생겼다는 건 노화의 시작입니다. 요즘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시지 않는가요? 맞잖아요. 노화가 오는 건 결과적으로는 모든 호르몬들이 활성이 잘 안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노화의 근본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해지는 걸 자꾸 느끼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도 모발이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우리는 염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님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건조하다는 표현 잘 안 하세요. 근데 항상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염색 때문에 머리가 상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미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보면 어쨌든 저희의 대상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발 관리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냥 염색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관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하면 상한다고 그러세요. 네, 그거를 소비자도 똑같이 말을 응용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고객들한테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려면 열이 들어왔을 때 열이 자꾸 고여있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디파이닝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써봤잖아요. 디파이닝 케라틴 스프레이라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나는 스프레이 안 뿌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 스프레이 타입이라는 거지 스프레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디파이닝 케라틴이라고 있는데 얘가 뭐냐?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케라틴의 물질은 굉장히 단단한 물질인데 얘를 액상화 시킨 거예요. 물 타입으로. 왜? 염색을 하는 사람한테 너무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약품을 처리해서 하는 것보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케라틴의 물질을 액상화 처리한 거죠. 물처럼 빨리 신속하게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액상화 처리를 해놓은 거고 대신에 케라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이 제일 세요. 그래서 이 디파이닝 케라틴을 모발에 사전 처리에 한번 싹 뿌려주고 스며들 수 있게끔 만지든지 드라이까지 막 쓸 필요는 없어요. 빗질 사실 몇 번만 해도 거의 다 스며들어요.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손님한테 좀 만져보게 하는 거죠. 짧은 시간 아니지만 비포 애프터를 좀 만져보게 하는 게 좋아요. 한쪽은 뿌리고요, 한쪽은 안 뿌려주고. 염색을 자주 하면 건조해지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노화의 일부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은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쪽을 해보고 만져보고 이쪽 안 한 자리 만져보고 그래서 항상 고객님 이런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 디파이닝은 에센스 전에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센스 전에. 왜? 에센스는 어쨌든 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오기 전에 얘를 먼저 채워주고 나중에 기름으로 막을 형성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디파이닝은 시술 전, 중간, 후 처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좋아요. 얘는 전판도 가능한 제품이니까
고객분들한테 아 시술 전에도 뿌려도 돼요? 네, 시술 전, 중간 처리,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3중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전판도 할 수 있고 얘가 용량이 250ml 정도예요. 엄청 오래 써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 써요. 그리고 이 디파이닝 같은 경우에는 pH 밸런스를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pH 밸런스는 얘하고는 달라요. 얘는 음금양금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케라틴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pH 밸런스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 수분을 내가 얼마만큼 채워주고 그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열이죠. 열. 열을 빨리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연구자들은 발열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열기를 빨리 없애줘야 머리카락이 화상을 안 입어요. 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해주느냐? 디파이닝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로 쓰시면 좋아요. 일종의 아데카솔? 골고루 다 이렇게 얘를 제 생각엔 이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컨설팅 원장님들 보면 디파이닝을 무료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요금을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염색도 그냥 이런 것 같아. 내가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아니면 한정식에 가서 밥을 먹느냐. 백반집을 가서 하면 토탈 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규칙을 정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그렇게 충분하진 않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한정식을 가게 되면 이 고객한테 내가 품목당 뭐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좀 더 양을 많이 하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모질이 너무 건조하고 좋지 않아서 내가 앰플을 써주기에는 좀 힘들지만 디파이닝 정도는 투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분사 어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고객님한테 얘가 좀 코스를 좀 갈 것 같다 그러면 애초에 슬라이스 떠가면서 뿌려가면서 해주고 약간의 방치를 좀 가졌다가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서 양쪽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방치를 가졌다가 말려요? 염색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쵸 말려야죠. 근데 뭐 그렇게 흥건하지 않을 정도. 너무 막 드라이를 써서 말릴 정도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따가 할게요. 지금 6시 57분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잠깐 다녀오시고요. 7시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